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곤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이제 완연한 그 봄이 들어왔네요. 예, 근데 저는 아직도 감기 기운이 있어나서 네. 아직도 좀 두껍게 옷을 입고 근데 다니는 또 편입니다. 밤에는 또 초요. 예. 초갖고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예.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걸려서 한 2, 3주, 2주 굉장히 고생하다가 그래서? 아직도 한 일주일은 감기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름 어제 같은 날은 막 60도도 넘어가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름 날씨 같아가고 참 이제 본격적인 좋은 날씨가 이제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날씨가 좋아지면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그렇죠. 네, 그 저의 이제 섣부른 판단인데요. 근데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2월에 한번 날씨가- 주택 동향을 좀 알아볼까요? 예, 날씨가 좋아지면 여름으로 갈수록 이제 그 시애틀의 부동산 경기는 좋아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나빠지는 겨울로 갈수록 부동산 경기가 이제 네. 안 좋아지고 이게 그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었는데, 맞아요. 뭐 금년 겨울은 보시다시피 몇십 년 만에 가장 좋은 겨울철 날씨를 보였고, 네. 부동산 경기도 아마 최근 10년 만에 겨울철에 이런 경기를 보인 적은 없을 정도로 겨울철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네. 그걸 보면 역시 시애틀 경기는 날씨를 정말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실제 말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동부 지역은 뭐 그렇게 춥다고 난리들 치는데 눈도 많이 오고 예. 서부 지역 이 지역은 뭐 이 겨울에 뭐 눈 한 번 제대로 온 적 없는 상태로 정말 금년 시애틀 날씨 같으면은 아마 캘리포니아 계시는 분들도 여기 오셔서 야 겨울 날씨 정도면 이사 올만 하겠다라고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오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내년은 뭐 어떻게 달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뭐 금년은 굉장히 좋은 날씨를 보였고 어찌됐든 큰 겨울 이번 겨울 추위 없이 예. 봄을 맞게 돼서 반갑고요. 또 부동산 경기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더불어서 네. 금년 겨울도 뭐 날씨와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굉장히 좋았고요. 네. 2월 달을 이제 지표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 2000년도 들어서 2005년 이후에 금년도가 2월 중에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였어요. 그래요? 이 전체적으로 팔린 거를 보면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2월 달도 그만큼 상향 조정됐다. 또 펜딩 세일만 본다 그러면은 작년 2월보다 금년 2월이 무려 네. 18.7%나 상승했습니다. 와. 예. 뭐 이건 어떻게 상상이 안 그러네요. 되는 숫자죠. 엄청나네요. 작년 2월이면은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3년 4,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그 상승의 기조를 보이기 시작을 해서 네.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으로 갔거든요. 일단 주택 경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월 달이면은 뭐 그렇게까지 많은 상승을 이루었을 땐 사실은 아닙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금년 2월이 무려 18.7%나 상승을 했고 네. 워싱턴주의 23개 카운티 중에서 20개 카운티가 전부 다 더블 디짓, 두 자릿수 이상,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뭐 대단하군요. 이렇게 굉장한 퍼센테이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나오는 리스팅의 개수가 적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리스팅이 나오는 개수는 작년 2월보다도 훨씬 많은데 문제는 팔려나가는 속도 자체가 작년도 대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탈 리스팅 개수, 현재 남아있는 리스팅 개수를 본다 그러면은 작년 2월보다 금년 2월이 무려 12%나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팔리는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그렇군요. 예, 나오는 속도도 물론 조금 더 있지만 팔리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시중에 남아있는 전체적인 그 주택의 잔고가 재고가 그만큼 너무 적어졌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뭐 전형적인 셀러 마켓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파는 사람들이 좀 기분이 그렇죠. 좋은 예, 셀러 그래서, 마켓. 토탈 이제 완전히 크로징돼서 바이어와 셀러가 바뀐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솔드 완전히 팔린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13.5%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네. 이걸로 인해서 워낙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메디안 프라이스 중간 가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중간 가격이라는 것과 평균 가격이라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평균 가격은 100채가 팔렸다면 100채의 가격을 전부 다 합쳐서 100으로 나눈 숫자고 중간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49번째 가격이나 50번째 가격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50번째 가격 가운데 있는 가격을 보면 이것이 이 콘도와 싱글 패밀리 홈 단독 주택을 합치면 약 6.5%가 상승을 했고 싱글 패밀리 홈 그러니까 단독 주택으로만 본다 그러면 약 7.4%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중간 가격이 이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이 가격 상승폭은 그거보다 훨씬 높다. 이 얘기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고가의 주택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중간 가격에 오른 거는 뭐 6.5%, 7.5% 올랐지만 네. 전체적인 이 평균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이 최고점에 있는 가격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카운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본다 그러면은 일단 킹 카운티의 단독 주택들은 약 한 6%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이 스노우미시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약 4.8%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 중간 가격을 갖고 한번 보자 그러면은 킹 카운티가 약 42만 9천 불, 약 43만 불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가 이제 이 중간 가격이고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약 33만 불. 킷셋 카운티가 피어스 카운티보다 오히려 살짝 높습니다. 킷셋 카운티가 23만 9천 불인데 반해서 피어스 카운티가 23만 3천 불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중간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킷셋 카운티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집 가격이 높은 데가 저희들이 표현하는 이제 이스트 사이드 벨뷰를 포함한 이사과 뭐 레이크몬트, 뭐 커클랜드 이런 지역 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제 노스밴드 지역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스트 사이드의 주택 가격들이 지금 보면은 약 한 90만 불 이상의 매매가를 보인 주택을 봤을 때 작년 2월 달의 경우에는 36채 정도만이 2월 한 달에 팔린 물량 중에서 36채만이 90만 불 이상의 가격을 보였는데 네. 금년 2월의 경우에는 무려 68채가 90만 불 이상의 가격을 넘겼다. 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가격들도 물론 많은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 주택 가격이 최고점에 있는 주택들이 더 많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90만 불 이상의 주택이 2배가 넘게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예, 대단하네. 결국 이런 고가의 주택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계속적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벤토리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재고라고 표현하는 거는 오늘부로 더 이상 신규 물량이 나오지 않을 때 지금까지에 있는 기존의 재고가 오늘 팔리고 있는 이 속도로 팔리게 되면은 몇 달치가 남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재고량이 몇 달 안에 소진된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평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남아야 건전한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셀러와 바이어가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는데 지금 킹카운티의 경우에는 2.5개월치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스노우미시 카운티 같은 경우에 약 3.2개월치, 네. 피어스가 약 4.4개월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균형을 이루려면 공급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공급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점진적으로는 늘어나겠지만. 근데 이 숫자가 지난달 대비해서 보면 사실은 살짝 올라간 숫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근데 물론 이제 작년 2월보다는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금년
작년 1월에 비하면은 인벤토리 숫자가 살짝 올라간 수치이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나오는 주택의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 시애틀을 출퇴근이 가능한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를 저희가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2.5개월, 3.2개월, 4.4개월 이렇습니다만 조금 먼 지역 얘기긴 합니다만은 산후안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개월치가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일부 외곽 카운티에 대해서는 14개월치가 남아 있고 10개월치 남아 있는 카운티들이 즐비합니다만 이 가장 많은 인원들이 모여 살고 있고 저희가 가장 피부에 많이 느낄 수 있는 이 3개 카운티, 4개 카운티는 아주 극심한 매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좀 유의하게 보셔야 될 그 신문 기사 내용 중에 오늘 이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은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FRB 네.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6월부터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발표를 또 했어요. 네. 불과 지난달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작년도 하반기에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내년도에 한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난달에는 또 상당 기간 또 더 묶어놓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또 이번 달 들어서는 6월 달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매달 발표가 되는 이제 이 중앙은행에서 보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를 이제 예측을 하는데 또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되면 이자율이 또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정말 그 이자율이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부터 5월 말까지가 바이어분들께서는 가장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죠. 서둘러셔야 되겠죠. 예, 조금 모기지 이제 이자율 올라가 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모기지 이자율이 조금 더 있을 걸로 현재 상태로 있을 걸로 중앙은행에서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지표가 지금 발표가 되면서 경기가 너무 뜨겁다. 조금 식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자율을 조금 올리겠다 그러면서 발표가 됐으니 바이어분들께서 서둘러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셀러분들도 좋은 가격을 받으시려면 사실은 지금 같을 때 내놓으시는 게 훨씬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정도에 내놔서 바이어분들이 경쟁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셀러분들도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자율이 이제 오른다는 소식은 역시 바이어들한테는 하나의 이제 도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 기다리다가는 또 이자율이 올라가서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사느냐 하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는 바이어분들께서 언제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은 어저께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좋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거의 매일 가격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사실은 바이어분들께서는 망설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셀러분들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언제 내놓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은 셀러분들께서 가장 바이어가 많이 몰리는 여름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자율이 6월 달부터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가 된다 그러면 여름철에 수요가 실제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내놓으실 수 있는 상황이면 지금 내놓으시는 것이 셀러분들도 더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셀러들도 지금 내놓는 게 유리하고 또 바이어들도 지금 사는 게 유리한. 바이어분은 어저께 사시는 것이 가장 유리했죠. 네. 바이어들은 어저께 사는 게 참 유리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요즘 셀러 마켓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사시거나 이럴 때도 보면 저쪽에서 에스킹 프라이스보다도 더 내고 사야 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졌는데
지금 대부분의 바이어분들께서는 그 현상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뭐 불과 4, 5개월 전, 5, 6개월 전만 해도 그런 현상까지는 없었단 말이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예. 나름 골라서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현상에서는 정말 이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남들이 내는 그 오파보다도 내가 얼마까지 얼마 이상을 더 쓰겠습니다. 이런 어덴덤까지 이런 추가적인 부록이라 그럴까요? 오파에 넣는 그런 부록까지 붙여서 내야 될 정도로 지금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 시장이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덩달아서 상가라든가 아파트까지도 전부 다 화랑입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그 커머셜 프로퍼티를 좀 사볼까 하고, 지금 돌아다니시는 바이어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확실하게 3, 4개월 전보다도 매물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매물을 걷어들였다기보다는 매물이 이제 팔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실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셀러 마켓에서의 바이어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은 비단 레지덴셜 주택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커머셜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파를 넣으시면서 가장 주택의 어떤 조건부, 저희가 얘기하는 컨틴전시로 넣는 것 중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인스펙션, 이 집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집의 주변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스펙션 또는 네. 피지빌리티라고 해서 어떤 그 조사를 해볼 수 있는 조건부를 거는 거고요. 네. 그 뒤에는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융자가 나와야 이거를 사겠다라는 네. 어떤 그 조건을 거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가장 그 큰 조건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는 바이어로 하여금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딜을 그만둘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인스펙션 또는 피지빌리티라고 하는 이런 조건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건부 있을 때는 바이어분이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분께서는 조금 자기가 그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마음에 드는 건물이나 아파트가 나왔다 싶으면 바로 오파를 넣으시고 인스펙션을 바로 진행을 하셔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부담 갖지 않고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드려도 그 이제 계약금으로 거는 어니스트 머니가 혹시 내가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파를 쓸 때 계약금을 내가 얼마를 걸겠습니다라는 걸 걸고 오파가 서로 억셉트가 되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에스크로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 계약금이 좀 위험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인스펙션 기간 중에는 바이어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자 이것이 꼭 제3자일 필요도 없고 내가 들여다봐서 내가 일일이 봐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셔도 돼요. 그 그만둬야 되는 이유가 꼭 어떤 리갈 이슈 법적인 부분으로 셀러한테 조건 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충분히 교육을 받으신 후 진행하셔도 되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파이낸싱 융자 조건부입니다. 여기는 이 융자 조건을 드실 때 잘 그 계약 사항을 읽어 보시면은요. 반드시 상호간에 최종적으로 사겠다 팔겠다가 합의가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융자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시면 예. 융자가 거절이 되더라도 빠져나가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스머니 날리는 거네요. 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분들 경우에 바이어 분들께 그 부분을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반드시 오파를 쓰실 때 내가 며칠 이내에 융자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 기간 내에 융자를 신청하셔야 그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다. 요거를 이제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꼭 이 건물을, 이 집을, 이 비즈니스를 내가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이어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참 엎어놓는데 요령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타 부동산의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2월의 주택 동향 날씨처럼 아주 좋은 그런 호황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셀러 마켓 상황에서 또 이자율마저 또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 서두르시는 게 좋겠고요. 또 팔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또 아무래도 구매가 좀 적어질지도 모르니까 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있으니까 거죠. 예.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또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뉴스타 부동산에 혹시 뭐 부동산에 관한 질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로 전화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회사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페드럴웨이는 엑싯 143번 검은색 유리 건물, 그 다음에 리누드는 H마트 옆에 건물에 있습니다. 네, 425-248-4999, 425-248-4999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누드의 본사가 있고 이제 페더웨이는 지사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스타 부동산은 이제 미주 전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주에서 올 때 또 여기서 다른 주에 갈 때도 뉴스타 부동산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5-248-4999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라디오 한국으로 라디오 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